안녕하세요. 방구석고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약간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기초 체력 평가하는 짧은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단계별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부분은 격투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운동 생리학적인 얘기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저도 뭐 그렇게 운동 생리학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공을 했었거든요. 운동 처방.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격투 행위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기를 한다고 하면 정해진 시간이 있죠. 뭐 3분 아니면 뭐 2분 30초나 뭐 한 5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지구력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 지구력은 대부분 이제 심폐지구력일 거고요. 그래서 그 심폐지구력을 기르기 위한 게 바로 오늘 그 짧은 그 영상에 보면 맨 첫 번째 동작이죠. 달리기 하면서 주먹질 뻗는. 그게 이제 첫 번째 동작으로서 어떻게 보면 뭐 3분이나 5분 동안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격투 행위적인 걸로 봤을 때 꼭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그 지근과 속근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지근이 많은 사람이 있고 속근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속근은 100m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근은 중장거리 선수라고 쉽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격투 행위 같은 경우는 재빠르게 상대를 때려야 되고 발로 차야 되고 뭐 피해야 되잖아요. 뭐 느리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또 그거를 한 뭐 5분에서 10분 이상을 쭉 가져가면서 뭐 1라운드, 2라운드 뭐 이런 식으로 쭉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오래 달리기 위주로 하는 뭐 운동을 했죠. 그 뭐 운동 처방책 같은 거를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 종목에 가장 가깝게 운동하는 것이 제일 좋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전처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은 무조건 뭐 운동장 뭐 100바퀴를 뛰었네. 뭐 하는데 그 100m 선수들을 그렇게 훈련을 하면 도로 성적이 떨어진다 그러죠. 자, 그 이유가 백근과 적근, 백근과 적근이 이제 뭐 지근, 속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 몸에 있는 근육의 구조가 바뀐다 그러죠. 근데 뭐 이제 타고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순발력, 뭐 민첩성 이런 것들은 뭐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 되긴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타고나야 돼요. 그런 부분은. 근데 이제 타고나도 그거를 뭐 0.1초 안에 있는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어쨌든 훈련을 얼마나 하고 요령이 생기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극복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타고난 사람이 훈련하면 훨씬 낫죠. 그래서 그 지근과 속근, 백근과 적근, 이제 이게 빨리 달리게 하는 근육과 오래 달리게 하는 근육인데 그거를 훈련의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몸에 차지하고 있는 근육의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순발력이나 민첩성이 필요한
뭐 대부분 격투기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운동을 중장거리 달리기 선수처럼만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주먹이 발차기가 빨라질 수가 없겠죠. 예. 예. 점점 뭐 어느 정도까지 느려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수준의 선수들에 비해서는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경기력에 저하가 오겠죠. 근데 어차피 뭐 방구석에서 하시는 분들은 뭐 경기를 나갈 건 아니지만, 예, 이 격투 행위라는 거는 실제로 만약에 붙었다 그러면 한두 번에 끝나겠죠. 뭐, 예, 뭐 제대로 된데 이렇게 한 대만 맞으면 대부분 다 쓰러지죠.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총 맞아도 막 뛰어다니지만 그거는 이제 영화니까, 예, 영화적 상상력이니까는 뭐, 예, 뭐 그냥, 예,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예. 그래서 상대를 굉장히 빠르게 제압하거나 상대의 공격을 빠르게 피하기 위해서는 속근을 훈련을 해야 되죠. 예, 속근을. 그래서 이제 오늘 보여드렸던 그 앞에 부분의 운동법은 그냥 체력 평가나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보여드린 거고요. 속근을 발전을 시키면서 심폐지구력을 다시 또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UFC 선수들 보면 그 스노클링 입에 물고 막 주먹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운동 처방이라는 그 학문이 생기면서 운동 생리학을 가지고 인간의 근육을 막 재단을 하는 그 정도까지의 수준에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어쨌든 한계는 되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크로스핏이잖아요. 예, 빠르기도 하고 근육도 나오고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격투 선수들이 크로스핏 같은 운동을 하는데, 예전에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커지면서 느려진다 그래가지고 근육 운동을 일부러 안 시켰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니죠. 그래서 보면 역도 같은 운동들이 그 순간적으로 뭐 인상 용상하면서 탁 들어올리기 때문에 뭐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역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아이 뭐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도 선수들이 순발력이 엄청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엄청 무겁잖아요. 자기 몸무게보다도 무거운데 그거를 들어 올리려면 순간적으로 탁 채 올려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격투 행위를 하는 분들도 그런 형태의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격투 행위를 하는 운동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계속 영상을 올리겠지만 기본적인 지구력, 근지구력, 근력 운동을 하면서 민첩성을 갖추는 운동들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면 인터벌 트레이닝, 25m 달리기. 그러니까는 전력 질주로 25m 뛰고 조깅으로 오고 뛰고 오고. 자, 이제 그게 보면 계속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그 속근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그 무산소 운동으로 뛸 수 있는 뭐 한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쫙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지근으로 넘어가요. 그거를 최대한 지근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휴식을 불완전 휴식이지만 근육에 줘서 그걸 회복 능력을 빨리빨리 하면서 그 근육이 수축과 팽창을 빨리 하게끔 하는 훈련이죠. 그 다음에 뭐 팔굽혀펴기 같은 거를 할 때도 뭐 헬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천천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격투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로키나 이런 데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팔굽혀펴기 하면서 막 박수 치잖아요. 짝짝.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손을 쫙 뻗는 그 연습을 팔굽혀펴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쫙 올리면서 빡 이렇게 뭐 박수 2번 치고 뭐 3번 치고 뭐 양 손발이 다 떠가지고 치고 막 이렇게 하죠. 네. 대신 그걸 많이 하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보면 서전트 점프, 일명 토끼띠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이제 서전트 점프 같은 경우도 뭐 군대에서는 뭐 기본이 뭐 50개 뭐 이렇게 하죠. 무릎 다 나가죠. 그쵸? 전투화 신고 막 그렇게 하면 50개, 100개 뭐 약간 좀 별로 인성 안 좋은 교관 만나면 막 200개씩 시키고 그러잖아요.
요즘엔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뭐 온몸 비틀기 막 200개 막 이렇게 막 다리에서 막 뛰어내리게 하고 막 던지고 막 어쨌든 잠깐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무릎 관절하고 근육 속근을 만드는 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죠. 그냥 지근 쪽으로 가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거를 숫자를 10회 내외로 살짝 10회에서 15회 뭐 그 정도로 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파워리프트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러니까 근 파워 위주로 기르시는 분들을 보면 횟수를 많이 하지 않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분들은 이제 프로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고, 방구석에서 하시는 분들은 운동장을 한 5바퀴 정도 뛸 수 있는 심폐지구력에 그 정도의 운동을 섞어서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표적을 맞추는 그런 훈련이 되면 되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맞추고 이런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이 몸이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가까이 붙어가지고 뭐 위빙, 슬리핑 뭐 이렇게 흔들어서 피하는 거 이렇게 잘하면 좋죠. 근데 기본적으로 온몸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온몸이 움직일 수 없으면 상대한테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복싱 같은 경우는 제자리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잡질 않잖아요. 잡질 않으니까 이제 막 해가지고 주먹을 피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UFC나 이런 데 보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빙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숙였다가 무릎으로 한 대 빵 맞으면 바로 KO 당하거든요. 그래서 위빙을 해도 뭐 피하는 거 동작 이런 동작을 해도 이렇게 뭐 가볍게 하고 몸 전체가 움직이죠. 뭐 이제 다리를 잡는 뭐 태클 같은 경우가 들어왔을 땐 몸을 뒤로 재빨리 빼서 엎드리고 그게 바로 다 순발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영상을 또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거는 집에서 격투행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 수는 있죠. 힘들겠죠. 힘들겠지만 너무 막 횟수를 막 뭐 50회, 뭐 100회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관절만 나갈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뭐 묻지마 또 얼마 전에 또 일어났죠, 그렇죠? 그런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몸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하다가 몸이 망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맞게끔 하되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려면 속근 위주로 속전속결로 끝내는 방법 위주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